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22살이고, 이야기는 제가 부산 근처 작은 도시 김해에 있는 낡은 원룸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과 함께 살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둘 다 서울에서 성공하겠다며 이곳에 내려왔죠. 민준은 저보다 4살 많은 대학 마지막 학년 경제학과 학생이고, 저는 이제 막 언론정보학을 시작한 신입생입니다. 우리 집은 결코 호화롭지 않았어요. 낡은 가구와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민준이 직접 그린 그림 몇 점이 전부였지만 그 공간엔 우리 꿈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민준은 작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직장을 잃었죠.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취업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매일 어렵게 버티며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여자친구 지혜가 그를 떠나버렸어요. 변했어. 너무 우울해졌어. 예전에 그 박던 민준이 아니야. 라고 했죠. 그때부터 민준은 점점 어둠 속에 갇혀갔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를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며 냉장고에 작은 메모를 붙여놓았어요. 오늘도 빛나. 우리가 강해질 거야. 이민준은 눈빛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저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길 간절히 바랐어요. 어느 저녁, 민준은 무겁고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낡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마음껏 울어도 되라고 말했죠.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아무 쓸모 없어. 직장도, 지혜도 잃었고 이제 너마저 실망시켜.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그저 바라만 보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 밤은 우리 우정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린 순간이었어요. 민준은 요리도 못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새 우리 작은 원룸 부엌에서 기상천외한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파스타에 참치캔과 바나나를 넣는다든가 커피로 밥을 지어 먹는다든가. 저는 웃음이 터져나와 눈물이 날 뻔했죠. 그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땀에 젖은 헌 티셔츠가 그의 다부진 팔 근육을 감싸고 있었고 낡은 서랍장을 고치느라 온몸에 힘을 주는 모습은 마치 새롭게 강해지는 야생동물 같았어요. 어느 오후, 낡은 서랍장 문이 잘 안 닫혀서 고치려 애쓰던 민준은 찢어진 티셔츠에 공구가 든 주머니가 가득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는 그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민준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TV에 영화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했죠. 제가 그에게 허브차를 건네며 손이 닿았고 그 짧은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어요. 저는 얼른 손을 떼었지만 우리 둘 다 그 순간 무언가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너한테 물어봐도 돼. 조심스럽게 시작한 질문에 민준은 침묵으로 답했어요. 그래서 지혜 생각해? 라고 물었죠.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후회는 아니고 분노가 더 커. 힘들 때 날 버렸다는 게 그냥 내가 편했기 때문인 것 같아. 아마 그녀가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겠지? 다들 누군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건 아니니까. 가끔은 내가 먼저 지쳤어.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한 환상만 사랑했을 뿐 진짜 모습은 아니었다고 고백했고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너는 나의 짐을 지고 지치지 않았어.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지만 너에게 지친다는 건 숨 쉬는 걸 멈추는 것과 같아. 민준아.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야. 라고 솔직히 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졌어요. 그 밤, 우리 둘만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었고 조명이 부드럽게 우리를 감쌌어요. 저는 목에 뭔가 뭉클한 걸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소파에 앉은 민준은 슬픔 대신 새로운 뭔가를 품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숨 좀 쉴래?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땀에 젖은 셔츠 아래 긴장된 근육이 마치 싸울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죠. 이 방이 가끔은 감옥 같아. 곧 터질 것 같아.
그는 가슴을 주먹으로 쳤고 그 힘이 제 몸속까지 울렸어요. 그에게 숨통을 틔워줄 곳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있을까 조용히 제안했죠. 우리 복도 끝에 낡은 창고 있잖아. 거의 안 쓰는 열쇠가 문 옆에 걸려 있었어요. 거기서 내 모든 고민을 잠시 잠가버려. 아무도 방해 안 할 거야? 민주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 낡은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손길이 차갑고도 뜨거웠어요. 수진아, 이건 그냥 해방구야. 약속해. 저는 미소 지으며 우리만의 비밀이야.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벼워질 수 있는 곳 위라고 말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끌어당겼을 때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싹트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의 손이 제 목 근처로 조심스레 다가오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라 속삭였고 저는 할 수 있어? 내가 있을게 그라답하며 손에서 열쇠를 돌렸어요. 그 열쇠가 손에서 떨어지고 민주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무거운 숨을 들었어요. 어두운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깊고 억눌린 울음이 마치 땅 밑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차가운 나무벽에 이마를 기대고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마음속 야수가 깨어났고 저는 그 소리를 기다렸어요. 문을 다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에 민준이 있었어요.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어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는 저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문을 닫고 잠그자 우리 둘만의 고통과 재탄생의 성소가 되었어요.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아, 나가줘.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속삭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진 야생동물에게 천천히 다가가듯 조심스레 걸었어요. 우리 둘만 있을 수 있어? 솔직해지면 다 극복할 수 있어. 그의 눈은 우리가 닿은 곳을 따라 내려갔고 호흡은 빨라졌어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쇼츠 안으로 이끌었을 때 그 순간은 그가 싸우다 포기하는 순간과 동시에 맞섰던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몸은 부드럽고 거칠게 소유와 인정의 춤을 추었어요. 그의 눈물은 제 목을 적셨고 저는 그 얼굴을 감싸 안으며 그의 고통을 흡수해 힘으로 바꾸려 했어요. 그가 내면의 폭풍을 터뜨릴 때 내뱉은 비명은 집 전체를 울렸고 이웃들은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 소리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신체적 해방을 넘어 고통과 좌절,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폭발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민주는 열쇠를 제 손에서 천천히 빼내며 부끄러움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옆으로 비켜섰어요. 제 마음속엔 새로이 싹튼 취약함이 자리 잡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집이 이제 전쟁터 같아. 그가 흩어진 옷가지와 땀 자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의 진짜 공간이야. 여기서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 다치고 또 회복할 수 있어. 저는 그에게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며 다짐했지만 우리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미지수였어요. 그날 밤 우리 사이의 마지막 경계가 무너지고 저는 어른으로 서서히 변하는 자신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민준과 함께라면 모든 걸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모든 걸 뒤흔들 사건이 찾아왔어요. 민준이 일 끝나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아,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는 휴대폰에서 지혜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지혜가 다시 그의 삶에 들어오려 애쓰며 사과하고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주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론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메시지는 그를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그의 내면 싸움을 보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너질지 고민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가 창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레 빼앗고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부족한 사람 아닐까?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드는 위험한 가까움을 느꼈어요. 그의 고통과 저의 보호 본능이 뒤섞인 긴장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서 있는 순간이니까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민준과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답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준과 나, 우리는 서로 다른 빛과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이 밀당하는 자석처럼 끌리고 밀려났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그냥 작은 원룸이 아니었다. 그곳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아레나가 되었다. 민준은 무심한 듯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자꾸만 흔들렸다. 마치 매 순간 내 곁에 있지만 동시에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그의 모습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은 부엌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갈색 눈동자가 반짝였고 검은색 후드티는 어깨에 딱 맞게 늘어져 있었다. 팔뚝 근육이 살짝 드러나는 소매 끝이 나른한 오후 햇살과 어울려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오늘은 뭐 만들고 있어? 내가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오늘은 민준표 김치볶음밥이야. 재료는 다 냉장고에 있는 거라서 별거 없지만. 나는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민준은 젓가락을 들고 야무지게 재료들을 섞었다. 그의 손놀림은 어딘가 서툴면서도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에 묘한 매력이 느껴졌다. 진짜 요리사 같아 보인다. 내가 농담처럼 말했다. 하하, 그럼 서울 가서 스타 셰프로 데뷔해야지. 그런데 나 요리할 때는 집중해서 아무 말도 못해. 그가 씩 웃으며 말했고 나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우리는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민준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말했다. 이거 맛있는데? 비밀 재료가 뭐야? 그가 비밀스레 속삭였다. 사랑과 약간의 배신감.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느라 애썼다. 배신감은 왜? 글쎄, 그게 요리 비밀이라서.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숨겨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그에게서 점점 더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그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할지 나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 갑자기 내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너도 느껴져.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응, 나도 그래. 우리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게 싹 트는 것 같아. 그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온몸에 퍼졌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은 더욱 짙어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우리는 이 감정의 파도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몰랐다.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다. 또 지혜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지혜가 우리를 흔들 수는 없어. 우리가 이겨낼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도 갈등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 우리는 함께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그 밤, 우리의 작은 원룸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다가올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민준의 방 창문 너머로 김의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낡은 원룸 침대에 앉아 민준이 주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선이 어스름한 조명에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었고 검은색 조거 팬츠에 흰색 티셔츠가 살짝 몸에 밀착되어 그의 긴장된 어깨선을 더 돋보이게 했다. 나는 무심코 그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쩐지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다. 수진아, 이거 먹어봐.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에 쥔 작은 접시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직접 만든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매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떡은 쫀득쫀득했다. 와, 진짜 너 요리사 같다니까. 나는 접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너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티난다. 그가 웃으며 답했다. 스트레스는 매운 걸로 풀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폭발할걸? 나는 그 말에 깔깔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다. 민준의 스트레스가 단순한 불안함을 넘어선 것 같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영화를 틀었다. 민준은 여전히 긴장한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내 손을 잡자 조금은 편안해하는 눈치였다. 그때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지혜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숨을 삼키며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또 왔어. 민준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조용히 그를 안았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우리가 있어?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흔들렸다. 너무 힘들어, 수진아. 그녀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폭발할 듯한 걸 느꼈다. 민준의 손이 내 허리를 살짝 감싸며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너무 가까운데 도망치고 싶어. 나는 웃으며 속삭였다. 도망치지 말자. 함께 맞서자.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는 그 무게감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 둘은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민준의 품에서 몸을 빼냈다. 누구지? 내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지혜인 것 같아.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순간은 깨졌고 앞으로 닥칠 폭풍의 전조를 알리는 듯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마주할 진짜 시험이 드러날 것이다. 민준은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가 열쇠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복도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동자는 긴장과 갈등으로 흔들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낡은 복도 끝에서 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부드럽게 빛났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강조했다. 그녀는 세련된 검정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악녀처럼 강렬했다. 민준아, 지혜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기가 섞여 있었다.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해 무언가를 호소했지만 말은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어. 지혜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 참 예쁘게 잘 어울리네.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들 같아. 나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혜 씨, 우리 관계는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내 메시지에 답을 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선?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지혜야, 우린 끝났어. 제발 내 삶에서 떠나줘.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이 왜곡되며 분노로 변했다. 끝났다고. 아직도 나를 놓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에 나는 몸서리를 쳤다. 민준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만해, 지혜씨, 이젠 그만두세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는 잠시 우리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복도로 걸어 나갔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준, 곧 다시 연락할 테니까. 문이 닫히며 남긴 냉기와 함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의 내가 낮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불청객이 우리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 것이고 그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밤, 우리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준 곁을 지킬 거라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는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해의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어느 오후, 민준과 나는 다시 한번 낡은 창고 앞에 섰다. 그곳은 우리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던, 그리고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우리만의 작은 성소였다. 민준은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짙은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밝은 베이지색 니트와 짙은 갈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살짝 드러나는 목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공간만큼은 나를 숨 쉴 수 있게 해줘. 우리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공기는 아직도 낡은 나무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민주는 벽에 기대어 앉았고 나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난 내가 없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민준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민준은 내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렇게 약해도 괜찮을까? 너한테 너무 짐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짐이라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나도 내 곁에 있을 때 힘이 되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는 거야? 그의 눈이 촉촉해졌다. 나는 살며시 그의 뺨에 손을 올렸다. 그 따뜻한 촉감이 우리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창고 문이 덜컥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우리는 놀라서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 누군가 온 것 같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이 작은 공간조차 더 이상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고 안,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민준과 함께 모든 어둠을 헤쳐나가리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우리의 평화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바람 부는 저녁, 김해의 골목길은 한층 쓸쓸하게 느껴졌다. 나는 긴 검은 코트를 걸치고 발끝이 살짝 드러나는 검정 부츠를 신은 채 민준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흰 셔츠 소매는 약간 거쳐 있었고 짙은 밤색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의 손은 내 손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고 그 따스함이 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수진아, 요즘 자꾸 지혜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농담조로 답했다. 그럼 지혜 대신 내 얼굴을 생각하라고 해. 훨씬 예쁘잖아. 그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바로 이내 진지해졌다. 농담인 거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사이를 자꾸 흔들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였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우리 테이블을 번갈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내가 변했어. 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혜, 우리 끝났어. 이제 그만해. 지혜는 짧게 한숨을 쉬고 내 쪽을 노려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이렇게 딱딱하게 굴 줄은 몰랐네. 수진 씨, 당신이 정말 그를 이해할 수 있겠어? 나는 몸을 똑바로 세우며 대답했다. 민준은 내 삶의 일부야. 그의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할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비꼬듯 말했다. 그럼 잘 지내. 하지만 조심해. 그의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지혜가 나가자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를 계속 줘서. 나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사이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묵직한 긴장감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겠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불청객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의 평화는 이제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 그날 밤 낡은 원룸에 돌아와 민준과 나는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윽한 밤 공기 속에서 짙은 파란색 니트와 슬림한 검정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민준은 흰 티셔츠 위에 헐렁한 회색 가디건을 걸쳤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쥐었고 그 따뜻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수진아,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져.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상처가 많지만 함께라면 치유할 수 있어.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혜의 이름이 떴다. 나는 손가락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곧 단호해졌다. 받지 마,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 중요해.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민준은 긴장한 얼굴로 문으로 다가가 천천히 열었다. 문 밖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민준을 향해 있었다.
민준 씨,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민준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누구야? 남자는 잠시 우리를 훑어보다가 말했다. 내 이름은 태현. 민준 씨와 지혜 씨 사이에 얽힌 문제가 나랑도 관련이 있어. 조심하는 게 좋아. 민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물었다. 넌 누구 편이야? 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야.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황이 곧 폭풍이 될 거라는 거다. 그는 손을 흔들며 돌아섰고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주는 내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싸우자.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날 밤, 우리의 작은 원룸은 또 한 번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가 마주할 어둠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복잡할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김해의 아침 햇살이 우리 낡은 원룸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화이트 블라우스에 연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민주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매치한 차림이었다. 그의 짙은 눈동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깊었다. 민준아, 오늘은 뭐 할 거야? 내가 가벼운 미소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좀 쉬려고 해. 요즘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우리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 그때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태현에게서였다. 오늘 밤 9시에 예창고 앞에서 만나자.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끝을 봐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밤이 되자 우리는 조용히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앞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드리워져 있었고 오래된 철문은 녹슨 자국이 선명했다. 민주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나는 어두운 회색 코트에 부드러운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태현, 여기 있다. 민준이 낮게 불렀다. 어둠 속에서 태현이 나타났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내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찾든가 아니면 모든 걸 잃든가. 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난 수진과 함께 할 거야.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태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넌 이미 싸움에 뛰어든 거다. 준비돼 있겠지? 나는 민준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우린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먼 곳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현도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가 말했다. 민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어. 그 밤, 낡은 창고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험대에 올랐음을. 앞으로 펼쳐질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야만 했다. 그날 밤, 창고 앞 어둠 속에서 민준과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민준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그의 검은 후드티 자락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이 어둠을 함께 뚫고 나가자. 그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더 꼭 쥐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고 어둠 속에서 태현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다. 민준, 수진아,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너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준비됐어.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그 순간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상자가 나타났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준과 지혜 사이에 얽힌 과거의 흔적들이 담긴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나는 그를 격려했다. 이제부터는 진실과 마주해야 해. 그래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모든 걸 함께 헤쳐나가자.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창고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러나 어둠 속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빛이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불길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창고 안의 어두운 공기 속 민준과 나는 상자 안에 담긴 과거의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낡은 사진 속에 비친 지혜의 미소, 그리고 수십 장의 편지들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민준아, 이젠 숨지 말자. 우리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견딜 수 있어.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하지만 이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지 알 수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엔 아직 끝이 없어. 이젠 시작일 뿐이야. 그 순간 창고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며 어둠이 우리를 삼켰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고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민준이 낮게 말했다. 나는 그의 품에 몸을 맡기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그때 창고 구석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며 작은 봉투 한 통이 떨어졌다. 민준이 조심스레 집어들었고 봉투 안에는 낯선 글씨로 적힌 쪽지가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된다. 그 글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도전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낡은 창고 안, 두 그림자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리고 그 너머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